뉴욕 증시에서 힌트를 얻어서 국내 시장 투자 전략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고리 오늘은요 교보증권의 윤여민 FP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두 가지 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통신사네요. AT&T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올렸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투자 심리도 개선됐고 또 이런 가치도 확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반영된 겁니다. 자, 이동통신사 갖고 오셨는데 어떻게 볼까요? 일단 저는 를 많이 쳤던 생각보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냥 그렇더라고요. 뭐 코로나19로 지금 투자가 좀 지연된 부분도 있었고 사실은 지금 통신 장비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상당히 힘들어요. 예, 냉각을 앓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일단 미국에서부터 일단 좀 신호탄을 좀 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좋네요. 특히 이제 AT&T 같은 경우는 이제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랑 어떻게 보면 이제 대척점에 있는 그렇죠. 좀 경쟁사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시티그룹에서 좀 이제 강력하게 매수콜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유인즉슨 뭐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26일 날 4분기 실적 이제 작년 4분기 실적을 좀 발표할 예정이긴 한데 네. 일단 뭐 가입자 관련된 부분에서 먼저 발표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늘어야 될 텐데 이게. 네, 4분기 후불제 순 가입자는 130만 명 늘었다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연간을 봤을 때 320만 명 증가라고 네. 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10년간 가장 많은 후불제 가입자 순증을 기록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잘 나온 거네요. 네, 일단은 가입자가 순증했다는 건 이제 그만큼 이제 지금 휴대폰 관련된 부분에서 통신 어떤 요금제가 잘 네. 팔리고 있다고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또 4분기에 27만 명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가 추가로 지금 가입을 했기 때문에 연간 100만 명이 늘었다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으로 뭐 이제 HBO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OTT들. 네, 휴대폰으로도 보고 이제 집에 네트워크를 볼 수 있고 이제 다 깔리다 보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뭐 휴대폰과 인터넷 다 지금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특히 이제 최근에 AT&T가 마이크로소프트랑 좀 손을 잡고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 관련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 관련돼서 약간 좀 공개를 했습니다. 어떤 거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AT&T 스킬 그다음에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IT를 좀 기반으로 해서 좀 통신사들이 좀 퍼블릭적으로 지금 클라우드를 좀 활용을 해서 통신 네트워크를 좀 쓸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결국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AI, 네. 뭐 여러 가지 전기차 이런 것들은 다 이제 5G 기반으로 좀 깔려야죠.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AT&T 같은 통신사 같은 경우도 이제는 조금 주목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사실 CS2022에서 보게 된다면 여러 가지 지금 뭐 기술들에 대한 좀 관심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로봇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통신 관련된 쪽에 좀 이제 그 포커스가 잘 안 맞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저는 좀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요. 올해 사실은 좀 통신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은 이제 빛을 발해야지만 이제 좀 이런 기술들이 따라갈 수 있고 사실 최근에 뭐 6G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5G나 잘하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올해는 한번 5G 관련된 좀 종목들 뭐 통신사든 이제 통신 장비든 간에 한 번쯤은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제 AT&T가 조금은 신호탄을 좀 쏘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좀 국내에서 5G 그 가입자가 늘어난다는 건 한 어젠가 한번 이제 보도를 좀 봤었는데 또 미국에서까지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이런 통신사 관련된 종목들 이제는 조금 좋게 봐야 되는 시기인 거죠, 종목으로? 일단은 좀 좋게 봐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네. 아직은 좀 시장의 중심에 못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에 대한 부분들이 네네. 사실 뭐 통신 쪽에서 보게 되면 사실 이번 주에 많이 매수 리포트가 많이 나온 거 이제 KT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만 원대 초반인데 네. 뭐 업사이드가 뭐 4만 원대 이상 지금 뭐 4만 5, 6천 원까지 나오고 있는 거 보면 거의 40~50% 이상의 업사이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뭐 디즈니 플러스라고 좀 모바일 좀 제휴도 맺었고 예. 사실 이제 OTT 관련된 쪽에서도 어떤 강점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점에서 지금 KT 같은 통신주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배당의 매력도 있고 뭐 연말에나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래서 예. 좀 안정적인 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주처럼 움직이기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연초부터 통신사 관련된 지금 바이 리포트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례적이네요. 네, 그런 측면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장비 쪽에서는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종목이 HFR 종목이 있는데, 왜 그런가요? 이게 지금 실적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예. 일단 작년까지 해서 후지치 쪽에 지금 수주가 한 약 2,900억 정도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 수주가 이제 올해 이제 조금 물량이 잡힐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매출이 못해도 한 1,800억 이상은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턴어라운드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통신장비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좀 수주를 해야 그렇죠. 약간 좀 이제 낙수 효과가 있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거와는 좀 결이 다르게 좀 단독으로 지금 일본 쪽에서 수주가 좀 있었기 때문에 통신장비주가 뭐 전체적으로 살아난다기보다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개별 모멘텀이 있다라는 좀 측면에서 봤을 때 좀 통신장비 쪽에서 좀 봐야 할 종목이 아닌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 통신 쪽에서는 굉장히 뭐 긍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좀 보자라는 그런 관점인데 KT와 HFR 지금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엘버말. 이건 굉장히 생소합니다. 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으로 리튬 사업이 성장한다.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는 해. 보니까 리튬 가격이 네. 아마 6배 튀었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리튬 가격이 24주 연속으로 신고가를 지금 계속 쓰고 있는 왜 상황이에요. 전기차 때문에 막 가격 막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회사가 정확히 말하면 이제 화학회사죠. 그렇죠, 화학회사고에 그렇죠. 리튬 매출 비중이 한 43%. 거의 그래서 다네요. 글로벌 리튬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22%를 좀 차지하고 있는 회사인데 사실은 이제 화학회사 우리나라도 보면 화학 정유 얼마나 업사이드 갈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제 잘 가긴 했는데. 네. 하지만 이 회사는 거의 리튬이 하드 캐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혼자 다 끌고 가는군요. 그러니까 뭐 이제 매출을 거기다가 끌어올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사실 전기차 시장 규모가 사실은 뭐 지금보다도 그러니까 100%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시작이다. 네. 이런 얘기 하죠. 뭐 2025년에는 뭐 1,800만 대, 네. 2030년에는 3,500만 대. 그러니까 2025년에서 2030년까지 5년도 두 배가 뛰어가는 그렇죠. 어떤 성장을 좀 예상하고 있는데 그 얘기인즉슨 글로벌 리튬 수요도 같이 뛴다. 그렇죠. 라고 차를 생각이 만들려면 돼. 리튬이 그래서 필요하니까. 지금 2025년에 114만 톤인데 2030년엔 250만 톤, 두 배가 더 뛰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글로벌 리튬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한 15%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이 회사에게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회사가 이제 중장기적인 로드맵으로 웨이브 뭐 2, 3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칠레 쪽에서 지금 작년 중반쯤에 지금 공장을 좀 완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10월부터 첫 생산을 시작했고 연간 4만 톤의 리튬 생산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올 상반기에 지금 매출에 이식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네. 호주에서도 지금 이제 작년에 하나 그다음에 올해 완공 예정입니다. 증설을 계속하는군요. 네, 그래서 리튬 생산이 지금 칠레, 호주 그다음에 이제 웨이브 3에서 지금 이제 중국에도 있습니다. 바짝 땡기네요, 진짜. 네, 그래서 예. 중국에는 지금 2.5만 톤인데 5만 톤까지 2배 캐파 늘리겠다고 지금 그렇구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딱 노림수는 분명해요. 중국은 이제 중국 전기차가 워낙 빨리 크고 있으니까 거기다 바로 네, 꽂겠다는 바로 거죠. 이제 그 현지 조달 그렇죠.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증설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작년에 3분기, 4분기는 아무래도 캐파 증설에 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죠. 예, 좀 약간의 좀 영업이익은 사실은 조금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매출은 이제-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근데 예.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예. 올해부터 인식이 되면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튬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네,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익, 그러니까 영업이익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회사 좀 약간 이제 테슬라나 이런 전기차와 약간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차트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11월 작년 11월을 고점으로 해서 좀 많이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다만 이제 뭐 우리나라 정신 안타깝게 그러진 않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실적 관련돼서 좀 같이 좀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올해 아마 제 생각에는 좀 정고점을 넘어가는 실적 턴어라운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제가 빨리 그래서 끊었네요. 2차 전지 쪽에서 음. 전기차 뭐 이런 것만 보시지 마시고 배터리 쪽에서도 약간 소재 쪽 또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세부적으로 쪼개가 이제 리튬 쪽까지 가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건 그거예요. 국내에서도 그러면 리튬 관련된 종목으로 보면 돼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리튬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우리나라에선 뭐 3원계, NCM에 뭐 네, LF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리튬 관련된 거는 이제 전지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중국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뭐 수명이 짧다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나오고 그렇군요. 있는데 네. 그러고 또 배터리 같은 경우 전고체도 나온다 그러고 사실은 약간 근데 전고체는 리튬이 안 들어가잖아요. 예, 약간 그러다 보니까 약간 춘추 전국 시대가 약간 펼쳐진 느낌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배터리 회사들도 좀 소재를 좀 다양화해서 좀 각 뭐 시장에 맞게끔 세그먼트에 맞게끔 네. 이제 배터리를 좀 다양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네. 일단 뭐 NCM이 좀 주력이긴 합니다만 LFP를 좀 만드는 회사들은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바로 이제 LNF가 지금 LNF 쪽에 이제 좀 개발 좀 이력이 있다 보니까 네. 살짝 좀 리튬 쪽으로 좀 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전해질 쪽의 대장이죠. 첨보 같은 경우 첨보. 리튬을 좀 생산을 했기 때문에 네. 좀 약간 이런 쪽으로 좀 엮여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직접적인 건 아니고 약간 간접적인 그런 부분인 거군요. 레퍼런스 쪽에서. 네. 예.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좀 NCM이 좀 워낙 좀 강하고 사실은 뭐 충전이라든지 그쵸. 어쨌든 효율을 봤을 때는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뭐 NCM이 대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관련된 종목으로 좀 그냥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사실 이제 LNF라든지 첨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그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그렇죠. 지금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좀 연관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냥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을 같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제조 쪽보다는 소재 쪽에 좀 더 집중하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더 유리한 거로 보시는 거죠? 사실은 근데 소재는 작년에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예. 이 이제 앨범과 관련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는 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인가요? 예. 네, 그래서 올해는 셀 3사, 셀 3사. 그 다음에 어허. 장비 네. 쪽이 더 많이, 그러니까 소재주도 분명히 갈 겁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순환매가 돈다 이거. 네, 그러니까 만약에 소재가 작년에 두세 배를 갔기 때문에 네. 올해는 뭐 50에서 한 배 정도 간다고 치면 그 성장률이 오히려 셀 3사나 장비 쪽으로 더 많이 가지 않을까. 못 갔던 쪽으로.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소재가 만약에 더 간다고 하면 그쵸. 소재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과한 게 있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2차 전지는 뭐 전 섹터를 다 봐야 되는데 네. 과연 이제 성장률만 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작년의 기억 와 2배를 가던 이런 퍼포먼스를 생각을 한다면 약간 좀 실망할 수도 있는. 네, 그래서 올해는 좀 셀 3사를 좀 더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가 뭐 다 좋긴 한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약간 이제 구분이 된다는 부분 네, 참고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윤여민 FP와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